네, 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인문, 유비논증에 대한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래요. 자, 이건 유비논증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 A라고 할게요. 얘를 잘 알아요. 그 다음에 B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한 친구니까 여기서 발견된 A라는 친구를요. 자, 이게 사실 뭔지 모르는데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라는 논리 방식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마라톤은 잘 알잖아요. 마라톤이 어떠냐면 힘들고요. 오래 뛰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성취감이 있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시 생활에 대한 어떤 특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둘이 비슷해. 뭐가 비슷하냐면 힘들다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마라톤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걸리지만 끝나면 성취가 있죠. 그러니까 입시 생활도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끝나면 성취가 있을 거야. 보람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죠. 혹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맞으면 아파요. 그럼 아 하고 소리를 내죠.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나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저 친구가 맞았어요. 아 소리를 내죠. 그러면 나는 내가 잘하는 대상이잖아. 내가 아플 때 소리를 지르니까 저 친구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파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한다. 즉, 이게 왼쪽 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지금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는 부분이죠. 즉, 여기 왼쪽이 전제에 해당하고 오른쪽이 결론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히 씁니다. 일상생활의 사례는 내가 방금 설명했어요. 자, 특히 이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에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대요. 자, 지금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거는 뭔 것 같아요? 동물 실험을 보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 실험을 가지고 유비논증을 이해하자라는 겁니까? 후자의 얘기죠. 즉, 그래서 우리는 동물 실험을요,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동물 실험이랑 유비논증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단락을 봅시다. 유비논증을 활용해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대요. 자, 이거를 요 도식이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문을 순서대로만 보는 친구들, 생각 없이 단어만 머릿속에 넣는 친구들은요, 여기에 인간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동물의 실험을 인간에게 대입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제 부분에 A에 들어갈 친구가 바로 뭐냐면 얘가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 B에 들어갈 게 바로 인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실험동물 여기다 A라고 써놓을게요. 이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유사성은 지금 여기 B라고 좀 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반응 결과 있잖아요. 이건 동물 실험에 대한 반응 결과니까 여기 지금 C 반응 결과 써놓겠습니다. 이거를 인간에게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흰 쥐한테 어떤 약을 먹었더니 아픈 게 사라지더라.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저 약을 먹으면 아픔이 사라질 거야.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다음 봅시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논증의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개연성이라는 것은 그럴 확률이 높다예요. 그럴듯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도출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 그럴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의 유사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이어야 된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새로운 정보와의 관련된 유사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약을 실험할 거잖아요. 통증을 없애주는 약이었어요. 그러면 그 약 효과에 대해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연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하는 유사성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약이라는 게 몸속에서 작용하는 생리적인 과정이 있는데 생리적인 과정이 인간과 포유류가 비슷하니까 적용해도 될 거야 라는 사고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실험과 관련 있는 유사성이라서 자신들의 유비논증은 개연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다. 즉 꼬리가 있고 없고는요. 약을 먹었을 때 약효가 퍼지고 안 퍼지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개연성을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유사성이 있는 정보에 따른 개연성은요. 그것이 유비논증의 근거가 되지만 유사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랑 관련이 없는 부분이야. 그러면 거기서의 개연성을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찬성론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논증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합니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일 뿐이래요. 예를 들어 피순환이나 허파호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해도 그것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도식이 나오죠. 자, 찬성론자들은요. 뭘 얘기했냐면 개연성이 높은 경우랑 개연성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요. 지금 기능적 유사성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는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성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메커니즘적인 차이도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것만 살펴보는 것은 유비논증을 적용할 때 너무 한정된 범위만 선택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자, 이 뒷부분은 뭐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하는 말은 똑같아요. 니네들이, 즉 찬성론자들이 이 유비논증이 쓸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니들 기능적인 유사성에 집중한 건데 그거 말고도 볼 게 많아. 근데 니들은 심지어 기능적 유사성 중에서도 우리 통증 느끼는 같은 문제, 그것도 분명히 기능적인 걸 텐데 그건 왜 안 보니? 즉 반대론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찬성론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가지고 근거를 삼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줘서 내가 시험을 못 봤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게 약간은 좌우할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시험 못 본 것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혹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살피지 않더라라는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낮다. 즉 니네들은 개연성이 높다고 한 부분, 즉 기능적 유사성이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연성이 낮더라. 니들 주장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부분과 자, 둘째 비판,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자, 이 윤리적인 문제가 사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인간이 동물의 고통을 직접 알 수는 없죠. 내가 맞으면 아프니까 쟤도 맞으면 아프겠다. 유비논증에 따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맞으면 안 돼. 왜? 고통을 느끼는 건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동물 저 친구도 고통을 느끼면 나쁜 거야. 이것도 똑같은 유비추리적인 발상이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겠는데 자, 마지막 문장. 결국 윤리성, 유비논증 다 마찬가지인데요. 최종적인 내용은 사실 지문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지문에 결론이 빠져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첫째 단락을 보면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논쟁을 가지고 유비논증의 특성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랑 찬성과 반대 중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까? 그렇죠. 반대가 훨씬 타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반대가 맞는 거예요. 반대 주장은 뭐냐면 찬성론자 니네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생겨. 즉, 이 지문에 숨겨진 주제는요. 유비논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은 결론인 거예요. 지문 속에는 빠져 있지만. 자, 그럼 문제를 보겠는데요. 1번.
정답은 5번입니다. 유비논증의 차원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자, 개연성이 낮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윤리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까 설명했듯이 유비논증의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적당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고요. 3번, 4번 보겠습니다. 3번, 유비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가지려면 새로 얻고자 하는 정보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나와 있죠. 4번, 동물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두 가지를 좀 설명했잖아요. 자, 이거는 약간 실수가 있는 거 같네요, 푸는 친구들이.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 중에서 적절한 것은 5번이네요. 자,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평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요건 다르게 설명할 겁니다. 인간이 이때는 전제고 동물이 결론이라고 볼 거예요. 인간을 때리면 아파. 동물로 때리면 아플 거예요. 그때 인간이 아프면 안 돼. 그러면 동물도 아프면 안 돼. 유비추론 쪽이죠. 그죠? 근데 인간과 동물 둘 다 아프면 안 되는 거니까 공평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오답 이거는 2번만 설명해 봅시다.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 모두 유비논증이 안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선택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지나치게 함정이 들어있는데 동물의 고통은 당연히 유비논증이죠. 하지만 인간의 고통, 내 고통은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치사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자, 그 다음 3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기역이 찬성론자, 니은이 반대론자일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반대론자는요. 창선론자들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차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중에서 전자에만 주목한다는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죠. 그죠? 이거는 뭐 다른 걸 설명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4번 문제를 봅시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죠, 이게. 자, 보기는 유비논증이고요. 이거 지문의 ABC에 이걸 대입해서 풀어보래요.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나서 이 다른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적절하게 집어넣어 볼까요? 자, 우리가 위에 지문 속의 도식에서 동물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전제예요. 그리고 인간 부분이 새롭게 도출할 정보, 결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기 상황을 보면은요, 가의 어떤 개를 내가 잘 알고 있는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A에 들어갈 것은 우리가 가라고 판단해야 맞아요. 그 다음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반응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기는 당연히 유사한 점일 거고요. 그리고 다른 개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 다른 개가 바로 인간에 해당하겠죠. 그냥 나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바로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말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A, B, C를 순서대로 보면요, 가, 다, 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특이하게요, 5번이라고 답한 친구가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지문 속에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 부분이었나요? 인간과 실험동물 유사성이라고 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구조를 만들면 이 자리에 아까 선생님이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인간이 들어간다고 했죠. 다시 앞에가 인간이 들어가고 뒤에가 동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A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요 A 부분에 라가 들어갈 수가 없게 지금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혹은 지문을 볼 때 순서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문은 순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논리대로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를 구성한 건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글을 왼쪽부터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를 왼쪽에 두고 결론을 오른쪽에 만들어 둔 거죠. 그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일본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것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이 어떤 게 오른쪽으로 옮겨줘야겠죠. 눈으로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찾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에 어휘 문제입니다. 디귿과 바꿔쓰라고 했는데, 자, 디귿이라는 게 뭐였냐면은요, 참 머리를 아파 맨날. 자, 고통을 끼치는 겁니다.
고통을 끼치라고 했는데 도저히 쓸 수 없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넘어가 버렸는데요. 선생님 사고를 쳤네요. 잠시만요. 선생님 이런 사고 잘 칩니다. 자, 찬찬히 넘길 거예요, 이번에는. 자, 고통을 끼친다고 했는데, 그 고통을 맡긴다고 설명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건 간단하게 정답은 1번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